여행이 은유하는 순간들. 김윤성 지음. 오슬로행 완행열차. 식당은 이른 시간이라 아직 붐비지 않았다. 빵과 치즈가 수북이 담긴 접시를 들고 스톡홀름 거리가 내다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이국적인 거리에 이국적인 사람들이 바쁘게 일상을 걷고 있었다.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내가 그토록 상상했던 여행이었다. 하지만 1시간 뒤에 오슬로행 급행열차를 타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조바심이 났다. 한국에서 구입했던 기차 바우처를 이곳에 오기 전에 제대로 훑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고 싶었던 커피를 단번에 마시고 호텔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다행히 바우처는 이상이 없었다. 잠시 뒤 짐을 챙겨서 스톡홀름 중앙역으로 갔다. 그런데 내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전날 밤 시차를 착각해 시계를 잘못 맞춰놓았고 결국 오슬로행 급행열차를 놓쳐버렸다. 문제는 내 한심한 영어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동동거리다가 지나가는 영무원에게 용기를 내어 바우처를 들이밀고는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내가 기차를 놓친 것을 눈치채고는 다음 기차를 타면 된다고 일러주었다. 그렇게 다음 열차에 올라탔다. 그러나 무사히 탔다는 안도감도 잠시, 영어의 공포가 또다시 시작되었다. 영무원이 다가와서 표를 보여달라고 했다. 나는 바우처를 내밀었다. 영무원은 바우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험상궂게 변했다. 그리고 다음 역에서 내리라고 했다. 당황한 나머지 그 영무원에게도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영무원은 한참 무슨 말을 하더니 45,000원 정도의 돈을 더 내라고 했다. 그때 나는 바우처를 매표소에서 기차 티켓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것도 몰랐었다. 어쨌든 그렇게 모든 일이 해결된 듯했다. 그러나 내가 탄 기차는 오슬로행 급행이 아니라 완행이었다. 급행을 타면 3시간이면 오슬로에 도착했겠지만 내가 탄 완행은 꼬박 6시간이 걸렸다. 그나마 짧았던 오슬로에서의 일정을 망쳤다고 생각하니 나 자신이 미칠 듯이 미웠다. 그리고 한없이 느리게만 달리는 기차가 너무 원망스러웠다. 오슬로로 가는 내내 안절무절 못하고 시계만 들여다보았다. 게다가 이런 곳에 도대체 사람이 살까? 하는 의문이 들 만큼 한적한 마을에 수없이 기차는 섰다. 신기하게도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렸다. 그러다 어느 역사도 없고 자작나무와 가문비 나무들로만 빼곡한 곳에 기차가 완전히 멈추었다. 잠시 뒤 스웨덴어 방송이 나오자 기차에 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기차에 내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기까지 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도저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냥 앉아있기를 몇 분. 답답한 마음에 기차에서 내렸다. 기차 주변을 잠시 거닐다가 벤치에서 한가롭게 책을 읽는 사람 옆에 살짝 걸터 앉았다. 9월 초였지만 그곳은 이미 완연한 가을이었다. 기차가 금방 출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나서야 그곳의 가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을 햇볕에 바싹 마른 자작나무 잎들이 건조한 소리를 내고 높다란 가문비 나무들은 숲에 서늘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가을 햇살은 굳이 그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숙여 차가운 목덜미에 햇볕을 쬐며 그 다사로운 애무를 즐겼다. 이내 벤치에서 일어나 색바랜 팻말에 적힌 마을 이름을 몇 번씩 느릿느릿 읽어보기도 했다. 찾기를 따라 멀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가늠하면서 기차 출발 시간을 예측해보기도 했다. 40분쯤 그렇게 기차는 멈춰 있었고 우리도 멈춰 있었다. 불현듯 소설 곰스크로 가는 기차에서
곰스크에 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매일 역에 가는 주인공에게 그의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곰스크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잖아요. 언제나 철길만 바라보았고 기차가 오기만 기다렸죠. 오늘 나는 곰스크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매번 좌절하는 주인공이었다. 다른 승객들은 곰스크로 가는 도중에 내린 기차역에서 임신도 하고 좋은 집도 장만하는 주인공의 아내였다. 오슬로행 완행열차가 이 작은 역에 멈추기 전 나의 곰스크는 오슬로였다. 기차를 타고 오는 내내 오슬로만 생각했다. 소설의 주인공이 곰스크로 가는 철길을 바라보듯 오슬로로 가는 철길만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녹슨 철길은 한없이 삭막하고 단조로웠다. 그러나 느리게 지나가는 수만 년 동안 시리도록 하얀 눈이 빚어낸 북유럽의 아름다운 풍광을 철길에서 눈을 떼고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슬로행 완행열차의 멈춤 40분은 우리의 곰스크는 바로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조용히 속삭여 주었다. 그날 오후 늦게 오슬로에 도착했다. 오는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너무 고팠다. 그래서 호텔로 가는 길에 있던 작은 빵집에 들러 커다란 바게트빵 하나를 샀다. 평소엔 좋아하지 않는 바게트빵의 바삭한 식감이 하루 종일 비어있던 입안에 행복감을 가득 채워놓았다. 아직도 오슬로를 생각하면 맛있었던 바게트빵만 떠오른다. 여행에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놀라운 일은 없다. 내가 오슬로행 완행열차를 탔던 그날 조용한 멈춤과 바게트빵 같은 일상적인 것의 놀라움을 발견했듯이 여행을 통해 일상의 놀라움을 발견하는 것이다.